2년여의 논의를 거쳐 보험료율 13% 인상이라는 지점까지 합의를 이뤄낸 국민연금 개혁안이 21대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고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졌고 기초연금과 연계한 구조개혁 등 논의할 지점이 많기 때문에 연금개혁 논의를 더 미룰 시점이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22대 국회 원구성이 되자마자 현재 합의된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개혁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연금개혁의 상황과 국민들이 느끼는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복진수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까지 안건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29일 연금개혁안 통과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다수가 구조개혁을 포함해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이라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3대 개혁 과제로 연금, 노동, 교육을 내걸고 속도감 있게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진전이 더딘 상태입니다. 국회는 2022년 7월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꾸렸고 당초 연금특위 산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2023년 10월까지 종합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자문위에서 재정 안정성 강화와 노후소득 보장을 두고 위원들 의견이 갈리며 개혁안 논의가 길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복지부에서 내놓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에 관해 구체적인 수치나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으며 연금개혁의 키가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이달 초 국회 연금특위에서 여야는 현행 보험료율을 9%에서 13% 높이는 데까지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를 국민의힘은 43% 또는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 조건부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하면서 차이를 좁히지 못해 개혁안 처리는 답보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4% 인상이라는 지점까지 사회적 합의가 다다른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책임감 있게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불필요하게 개혁 논의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통 연금개혁은 정부가 제시합니다. 앞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정부가 제시했고 문재인 정부 때 4개의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점에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번 윤 정부에서 개혁안 시뮬레이션 결과만 수십 개만 내놓고 계속 포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2월 한국개발연구원은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발생하는 국가 재정 부담이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로 바뀌기 전에 개혁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보험료율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당장 4%가 오르는 것은 아니고 1년에 0.3에서 0.4%씩 10년에 걸쳐 오르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논의가 1년 미뤄진다고 연금 재정에 당장 수조 원 적자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미룰 이유가 없는데 미루는 것이 문제이고 근본적인 구조개혁 등 논의할 것들이 많아 보험료율 합의부터 서둘러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끝날지도 모를 연금개혁만을 기다리며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을 지켜보야만 할까요? 현재의 고금리, 고물가, 세수 부족 등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만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와 기초연금 수급자가 가장 불편해하시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과 같은 독소 조항들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024년 현재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시더라도 국민연금을 52만 202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 33만 4,810원에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기초연금이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라면 국민연금은 보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2014년부터 확대 시행되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단독가구 33만 4,810원, 부부가구 53만 5,680원까지 매달 25일 무상으로 지급하는 노인수당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후 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사회보험인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기초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급되는 반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국민연금에 이미 기초연금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며 따라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서 감액하는 것이 부당한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재원과 성격이 다른 연금을 왜 연계하는가? 기초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세금으로 지급되는 무상복지이지만 국민연금은 본인의 기여, 즉 연금보험료를 국민이 직접 납부한 것입니다. 재원의 성격과 재원의 출처가 전혀 다른 것을 상호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1988년부터 시행되어 온 국민연금에 2014년부터 확대 운영된 기초연금을 소득 재분배라는 이유로 연계해서 감액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라는 거죠. 둘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기망행위이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즉 강제성이 있습니다. 처음 가입할 때 선택의 여지도 없었고 더구나 2014년도부터 확대 시행된 기초연금과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을 소급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사기극이고 역차별의 전형인 것입니다. 셋째, 공적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과 혼란이 높아진다. 국민들이 성실히 일하며 근검 전략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할 이유가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2024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급여액은 63만원 정도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고 민주당의 공약대로 부부감액까지 폐지한다면 노후에 국민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충실하게 연금을 납부한 사람만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지금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폐지를 단순히 긍정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진지하게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연금사각지대 해소이고 무엇이 소득재 분배를 위한 일일까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받는 국민연금보다 연금 한 푼 안 넣은 사람이 받는 기초연금이 더 많다면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33.4%가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를 당장 폐지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여러가지 이유에서 지금 당장 폐지가 쉽지 않다면 감액 대상과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21대 국회에서 실패로 끝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새로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연금 재정의 확보 문제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큰 예산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폐지는 지금 당장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진수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